자, 개인적 법익에서 마지막 파트입니다. 재산에 대한 죄인데요. 먼저 목차부터 펴볼게요. 자, 맨 앞에 가서 목차를 보시면 챕터 5 재산에 대한 죄가 나와 있는데, 자, 2절부터 절도, 강도,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작물, 손괴 나와 있죠. 절도부터 손괴까지를 묶으시면, 자, 8가지 죄는 객체가 타인 소유입니다. 타인 소유. 물론 이제 배임죄 같은 경우는 타인의 사무처리자이긴 하지만, 자, 그 다음 10절을 보시게 되면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가 나오죠. 권리 행사를 방해하는 죄는 권리 행사 방해죄. 그 다음 두 번째 강제 집행 멘탈죄. 이 두 가지를 배워요. 자, 그런데 이 두 가지는 묶으시면 객체가 자기 소유입니다. 그래서 타인 소유를 먼저 배우고 난 후에 마지막에 자기 소유를 배웁니다. 됐죠? 근데 재산죄가 그리 만만치 않아요. 용어 자체가 낯설고 타 법률에 관련된 그 지식 용어들이 나오기 때문에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을 바로 들어가기 전에 뭘부터 먼저 배우는가 하면 이 재산죄 일반론을 배웁니다. 이 재산죄 일반론에서 기초 개념을 잡고 난 후에 절도, 강도를 가겠습니다. 자, 그러면 교재를 와보세요. 자, 재산죄 일반론 나와 있죠? 자, 분류입니다. 자, 보호법익으로 나눠보고요. 객체로 나눠보고요. 영득의사, 침해 방법 등을 나눠보는데, 제가 이 보호법익 해놓고 거버렸잖아요. 볼 필요 없어요. 보지 마시고. 자, 객체부터 먼저 볼게요. 자, 지금 목차에서 보았듯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 등 배웠잖아요. 그 객체가 재물만을 객체라는 죄가 있어요. 이것을 재물죄라고 불러요. 재물죄. 재물만을 객체라는 죄는 절도, 횡령, 작물, 손괴죄인데 외울 필요 없습니다. 공부를 하면 저절로 알게 되기 때문에 가만히 놔두세요. 자, 그 다음이 중요해요. 객체가 재물이 아닌 이익만을 객체라는 죄를 우리가 이득죄라 하는데, 이 이익만을 객체라는 죄를 자, 동그라미 치세요. 빨간색으로 배임죄, 배 동그라미, 컴 할 때 컴 동그라미, 부당할 때 부당 동그라미. 그쵸? 앞글자를 따면 베컴이죠, 베컴. 상당히 유명한 그 영국의 엄청나게 유명한 축구 선수 있어요. 베컴. 베컴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는데요. 자, 이 객체를 이익으로 하는 객체 죄들 있잖아요. 이 이익 땡땡 하시고 순수한 이득죄 같은 경우에는 작물이 나올 수가 없어요. 작물죄가 나올 수가 없다. 일단 필기부터 해두시고 자세한 것은 작물죄 파트 가서 합니다. 자, 그 다음 객체가 재물 또는 이익, 그래서 이것을 재물죄이자 이득죄 이렇게 부르는데, 강도, 사기, 공갈, 배임, 수재죄, 증재죄가 된다. 됐죠? 암기하지 마세요. 자, 이익만 잘 받으시고요. 자, 그 다음 자, 불법 영득의사라고 배웁니다. 불법 영득의사가 있다. 이거를 우리가 영득죄 이렇게 부르고요. 불법 영득의사가 없다. 이것을 비영득죄 이렇게 부르는데, 이 비영득죄를 받으세요. 비영득죄는 손 동그라미, 자 동그라미. 손자죠, 손자. 손자는 재물 욕심이 없지? 그쵸? 이 손자를 뺀 나머지는 다 뭐다? 영득죄다. 이렇게 부르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필기한 거, 백컴이 부당하게 이득을 취득했다. 정리하시고, 손자는 비영득죄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침해 방법을 기준으로 해서 탈취죄가 있고요. 편취죄가 있는데요. 탈취죄라고 하는 것은 의사에 반해서 재물 등을 가져오는 거. 그쵸? 대표적인 것이 절도, 강도죄. 이 두 가지만 일단 알아두시면 돼요. 자, 편취죄라고 하는 것은 하자 있는 의사에 의해서 갖고 오는 것을 말하게 되는데, 사기, 공갈죄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돼요. 됐죠? 이 절도, 강도, 사기, 공갈이 제일 중요합니다. 자, 됐죠? 자, 그 다음 객체를 볼게요. 자, 객체를 보시게 되면 본장의 죄에 있어서 할 때 본장이라고 하는 것은 절도, 강도죄 파트에 나와 있습니다. 본장의 죄에 있어서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하는 조항이 있어요. 자, 지금부터 노트를 펴보세요. 자, 노트는 111페이지 펴보세요. 자, 346조 나와 있죠. 346조 동력조항인데, 이 346조 동력조항이 절도, 강도 파트에 있단 말이에요. 절도, 강도 파트에서. 근데 지금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간주한다 했잖아요. 그쵸? 그 조항을 사기 공갈제 파트에서도 준용하고요. 횡령 배임죄 파트에서도 준용하고요. 손괴죄 파트에서도 준용한다는 명문조항이 있어요. 명문조항이. 이해되시나요? 자, 다시 한번. 절도 강도에 동력조항이 있는데 그 동력조항을 준용하는 것이 사기 공갈, 횡령 배임, 손괴죄가 있다고요. 됐어요? 자, 그런데 이 장물죄하고 권리행사 방해죄의 경우에는 준용 규정이 없어요. 준용 규정이. 즉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은 재물로 본다는 준용 조항이 없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통설은 이 346조를 다음 페이지에서 보겠지만 346조를 당연한 조항이다 라고 이렇게 불러요. 당연한 조항이다. 그걸 말이라 하냐? 그래서 당연 조항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죠. 따라서 이 통설 입장에서 봤을 때 장물죄 권리행사 방해죄의 경우에는 명문조항이 없지만 학설은 346조를 당연조항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따라서 재물에도 이 346조 조항이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하고 있단 말이죠. 됐나요? 자, 그러면 다시 교재를 와보세요. 자, 교재를 와보시게 되면 각주 1번을 한번 체크해 보세요. 자,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사기 공갈죄, 횡령 배임죄, 손괴죄는 준용조항이 있다. 자, 그런데 장물죄 밑줄 X, 권리행사 방해죄 밑줄 X 이 두 가지는 명문 조항이 없다. 이것이 경찰 시험에 출제가 된 적이 있어요. 됐나요? 자, 명문으로 준용 조항이 없다는 것을 알아두셔야 돼요. 자, 그 다음 자, 재물 볼게요. 자, 재물의 개념은 두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유체성설이라는 학설이 있고 관리 가능성설이 있는데 관리 가능성설 검은색으로 동그라미. 유체성설은 몰라도 돼요. 자, 유체성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유체물이 고체, 액체, 기체잖아요. 즉 유체물만이 재물이다. 유체물만이 재물이기 때문에 346조는 아주 특별한 조항이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인데요. 이 유체성설을 취하는 우리 학설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 통설과 판례는 재물을 뭘로 본다? 관리 가능한 것이면 재물이다. 는 관리 가능성설이 통설 판례라는 거예요. 됐나요? 자, 관리가 가능한 것이면 재물이다. 이거예요. 따라서 학설과 판례에 따랐을 때 346조는 당연조항이다. 주의 규정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장물죄, 권리행사 방해죄의 경우에도 명문의 준용조항은 없지만 따라서 재물 속에도 당연히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포함된다.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앞 페이지 다시 한번 가보시면 명문으로 없다는 것을 알아두시고요. 그러나 해석상 당연히 포함된다. 이렇게 보고 있다는 것을 구분해서 공부를 해두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통설 입장에서 재물의 범위를 볼게요. 1번 재물에는 유체물이 있죠. 그 다음 페이지 2번을 가보게 되면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을 배운단 말이에요. 자, 됐죠? 자, 그러면 유체물을 볼게요. 자, 유체물이라고 하는 것은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한다. 그쵸? 고체, 액체, 기체를 말하기 때문에 물체라야만 한다. 따라서 채권 밑줄 X, 권리 밑줄 X 이것은 유체물이 아니기 때문에 재물로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러나 이러한 권리가 화체되어 있다면 화체, 자, 어음수표라든지 상품권이라든지 통장에는 글씨가 화체되어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체물로 본다. 이런 말이고요. 분리될 수 있는 장기 모발 치료보장지는 당연히 재물이 되고요. 자, 시험에 나오지 않는 것은 미칠 거지 마세요. 자, 그 다음 판례 별표를 칠게요. 자, 판례 별표 치세요. 자, 방금 봤죠? 관리라고 하는 것은 검은색으로 물리적 동그라미, 물질적 동그라미, 관리를 말한다. 됐죠? 따라서 자, 파란색 드세요. 파란색. 사무적 관리는 X 관리가 아니다. 그쵸? 사무적 관리가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채권이죠. 채권 밑줄 X, 권리 밑줄 X. 이것은 재물이 아니다. 이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 뭐예요? 권리의 대표적인 것이 밑에 나와 있죠. 광업권 밑줄 X. 그래서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 객체가 되지도 않는다. 이런 말이. 됐죠? 자, 올라갑니다. 자, 빨간색 들으시고요. 자, 빨간색에서 주권 동그라미. 주권. 이 주권 두 번째 줄 보시면 주권 돼 있죠. 주권. 이 권자가 채권자. 그래서 이 주권은 뭐다? 채권자를 쓰기 때문에 재물이다. 이런 말이. 그래서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쳤습니다. 자, 파란색 들으세요. 주식은 밑줄 그으시고 X. 이것은 자본의 구성단이 주주권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주식은 재물이 아니다. 이런 말이.
됐죠? 여러분 주식을 손으로 만져본 적 있어요? 우리가 인터넷이라든지 핸드폰이라든지 이 컴퓨터로 이렇게 주식을 사고 팔고 하지 않나요? 그쵸? 그래서 이 주식은 재물이 아니다. 재물이 아니기 때문에 횡령죄에 객체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래서 빨간색만 재물이고요. 파란색으로 X 그은 것은 재물이 아닙니다. 자, 다음 페이지. 자, 양식어업권 나왔네요. 양식어업권. 양식어업권이라고 하는 것은 양식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그쵸? 자, 따라서 자, 밑에 줄. 굴 양식 면허를 받은 위 구역 내에서 피고인들의 자연서식의 반지락을 채취하였다는 것인데요. 파란색으로 자연서식 세모 쳐보세요. 자, 밑에도 자연산 세모 쳐보세요. 자, 자연산이죠. 자연산 조개, 자연산 모시조개 이런 것은 소유권, 타인 소유라고 볼 수 있나요? 타인 소유? 이건 무주물인데 자연산은 무주물이라고요. 무주물. 그래서 먼저 잡는 사람, 즉 먼저 선점하는 선점하는 자가 소유권을 얻는 것이기 때문에 자연산은 주인이 없어요. 그래서 절도죄라고 하는 것은 객체가 타인 소유, 타인 점인데 이건 자연산은 무주물이기 때문에 절도죄의 객체가 될 수가 없다. 이런 말이 됐죠? 자, 그 다음 자, 관리할 수 있는 동력부입니다. 이때 관리라고 하는 것은 앞 페이지 8에서 보았듯이 물리적 검은색 동그라미 물리적 관리를 말한다. 따라서 법적이나 사무적 관리는 관리가 아니다. 이렇게 보았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뭐예요? 대표적인 것이 파란색 뜻이고 권리나 전파나 전화입니다. X. 이것은 사무적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재물로 볼 수가 없다. 이란 말이 됐죠? 자, 판례 볼까요? 자,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자, 국제 폰팅 사건 나와 있죠? 판례 별표. 자, 파란색 나와 있습니다. 전화통화 밑줄 그시고 X. 이것은 사무적 관리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자, 밑에도 전화통화 밑줄 그시고 X. 사무적 관리이기 때문에 사기죄의 객체도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됐지? 자, 됐습니다. 지금 신세대 분들은 이걸 잘 몰라요. 옛날에 아주 한 3, 40년 전에 그 전화기 있죠. 전화기는 전화 교환원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전화를 하고자 할 때는 다이렉트로 전화를 거는 것이 아니라 전화 교환원에 전화를 하면 그 전화 교환원이 내가 전화를 하려고 하는 그 사람에게 전화를 연결시켜 준단 말이죠. 그래서 그 전화 교환원이라는 직업이 있었단 말입니다. 그게 바로 사무적 관리다 이런 말이. 자, 그 다음 앞 페이지 가세요. 자, 그 다음 정보 나왔네요. 정보 밑줄 그시고 X. 이건 재물이 아니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정보 가기 전에 마저 읽을게요. 자, 동력은 자연적 에너지에 한한다 라고 했어요. 자, 빨간색으로 전기 동그라미. 이 전기는 재물입니다. 재물. 관리할 수 있는 동력이기 때문에 전기는 재물로 봐요. 그래서 이 전기를 몰래 끌어다 쓰게 되면 도전이라고 불러. 도전. 전기를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절도죄가 돼버려요. 그리고 이 인공냉기 있죠. 인공냉기. 에어컨입니다. 에어컨. 이 인공냉기도 몰래 갖다 쓰면 이것도 절도죄가 돼요. 어떻게 갖다 쓰는데요? 어떻게 갖다 쓰긴요? 그 사무실 있죠. 사무실과 사무실이 이제 그 벽 하나를 두고 이제 사무실과 사무실이 분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치? 근데 하나의 사무실은 에어컨이 빵빵 나고요. 하나의 사무실은 사장이 구두쇠인지 몰라도 에어컨을 안 틀어요. 그래서 사장이란 사람이 밤에 그 기계 그 드릴 구멍 뚫는 드릴 이용해서 천장에다가 구멍을 내놨어요. 그래서 에어컨 바람을 몰래 갖다 쓰는 거예요. 그 다음 날부터. 그쵸? 이게 바로 뭐예요? 인공냉기를 몰래 갖다 쓰는 것이기 때문에 절도죄다. 이런 말이. 근데 판례는 없고 전기와 관련된 판례는 있습니다. 자, 밑에 판례 별표 쳐볼게요. 밑에 판례 별표. 자, 파란 펜 들어보시고 정보 나왔죠? 두 번째 줄에 정보 밑줄 X. 정보는 유체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그래서 재물이라고 볼 수가 없다. 이런 말이에요. 자, 그 다음 가로 2번을 보시게 되면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였다. 정보 밑줄 그시고 X. 정보는 절도죄의 객체가 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 됐죠? 그럼 가보세요. 사지관계 읽어볼게요. 을은 하이캠텍이 독자적 개발한 직물 원단 고무 코팅 시스템의 설계 도면과 공정도를
그 회사 직원 갑에게 빼내오도록 요구하였고 갑은 이를 승낙하였다 이랬어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위 시스템의 설계도면을 A2 용지에 2장이 출력하여서 가지고 나와 을에게 넘겨주었다.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뭘 갖고 왔나요? 그 가로 열어놨잖아요. 복사 용지 절제는 오늘 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용지가 몇십 원 할 텐데 그건 중요하지 않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설계도면과 공정도를 빼왔다는 거잖아요. 그쵸? 그치? 그래서 이 설계도면이 바로 뭐예요? 설계도면을 빼온 것 자체가 이 이퀄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정보를 빼왔다고 해서 검사가 이 절도죄로 공소 제기했는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정보는 절도죄 객체되지 않는다. 그래서 무죄다 이런 말이에요. 자, 됐지? 다음 페이지입니다. 자, 똑같죠? 자, 이 판례도 별표 쳐보세요. 별표 쳐보세요. 자, 올라갈게요. 직원갑은 사망한 전무이사 을의 책상 서랍을 정리하던 중에 회사 중역들에 대한 특별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서를 발견하였고 복사기를 이용하여 복사를 한 후에 원본을 갖다 놓고 그 사본만을 가져갔다 그랬습니다. 그쵸? 그쵸? 자, 그럼 판결로지 4번만 두 번째 세모 쳐보세요. 4번만 가졌다 그랬죠? 이 4번이 뭔데? 이퀄 정보란 말 정보. 무슨 정보? 그렇지. 회사 중역들에 대한 특별 상여금 및 퇴직금 지급 내역서의 내용을 담고 있는 정보란 말이에요. 정보. 근데 정보는 뭐다? 절도죄 객체되지 않는다. 이런 말이죠. 자, 됐죠? 자, 쭉 내려와서 3번의 가치성 볼게요. 자, 재물이라고 하는 것은 객관적 가치, 경제적 교환 가치, 동그라미. 당연히 재물이 객관적 또는 경제적 가치가 있으면 당연히 재물이 맞습니다. 그쵸? 근데 그것에 한정하지 않고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 동그라미. 이것도 있으면 재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객관적 가치, 경제적 가치가 무슨 말이야? 여러분 핸드폰 얼마 주고 샀어요? 핸드폰 100만원 주고 샀어요? 그렇지. 100만원 나간다? 이게 바로 경제적 가치. 핸드폰이 갖고 있는 객관적 가치란 말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니까 돈으로 매겨줄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오면 객관적 경제적 교환 가치를 침해했기 때문에 그것이 절도죄가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값이 나가지 않는 것은요? 값이 나가지 않고 값을 매길 수 없는 것은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란 말이에요. 그 사람 개인만이 값을 매긴 거. 자, 한번 볼까요? 여기 예를 한번 보세요. 조부의 초상화, 애인 사진, 백일 사진. 이것이 바로 뭐예요? 그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잖아요. 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다른 사람에게 중요하지 않잖아요. 그치? 근데 그 사람에게 중요한 그것을 몰래 가져오거나 아니면 찢어버리거나 그럼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죄가 되거나 손괴죄가 되거나 한단 말이에요. 맞죠? 이것을 주관적 가치, 소극적 가치다 라고 하는 거예요. 자, 나머지 예를 한번 보세요. 20만원짜리 도릴이라든지 새 조각 찢어버린 약속금이라든지 인감이라든지 폐지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재물인데 뒤에 판례 나올 겁니다. 자, 그러면 다음 페이지 한번 가볼까요? 다음 페이지 가보면 빨간색 들으시고요. 주관적 나왔죠? 주관적 동그라미, 소극적 동그라미 이런 것이 있으면 재물로 평가할 수 있다. 이런 말이. 자, 그 다음 발행자가 회수하여 새 조각을 찢어버림으로써 폐지가 되어 쓸모없는 것이다. 폐지 동그라미.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폐지가 되어서 쓸모없는 것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와서 조합을 해버리게 되면 나에게는 또 뭐다? 중요한 가치를 가지고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그쵸? 누구에게는 쓸모없어 보여도 다른 사람에게는 쓸모가 있는 것이다. 이러한 가치만 있어도 얼마든지 재물이 될 수 있다. 이런 말이. 됐지? 그래서 다시 한번 앞에 한번 가보시면 갑은 을의 집에 들어가 잠깐 이야기를 하다가 을이 이전에 발행한 약속금을 새 조각으로 찢어버린 것을 그렇죠? 몰래 갖고 나왔다. 왜 갖고 나왔겠어요? 자기에게는 몰래 갖고 와서 다시 조합해서 이렇게 맞추면 어떤 자기에게는 또 객관적인 그 어음으로 모양을 갖출 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갖고 온 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기에게는 뭐다? 주관적인 가치가 있다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갖고 온 것이므로 이것도 재물이다. 이렇게 본 거예요. 자, 됐지? 자, 판결유지 2번을 보면요. 판결유지 2번은 여기서 배우는 것이 아니고 저 뒤에 가서 배우는 것인데요. 자, 찢어서 폐지가 되었다 했잖아요. 폐지니까 무죠, 무. 유무할 때 무, 없을 무자. 근데 어음의 외형을 갖췄다고 했으니까 유로 만들었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들잖아요. 무에서 유를 만드는 것은 우리가 위조라 불러. 위조. 변조가 아니고 위조죄다. 이렇게 불러요. 자세한 것은 뒤에 가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됐고.
자, 그 밑에 OX 판례 볼게요. 자, 폐지 동그라미. 이것도 재물이다 이런 말이고요. 신문기일 소환장 동그라미. 그래요. 그 사람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거란 말이죠. 다른 사람에게는 중요하지 않다 할지라도 그 사람에게는 엄청나게 중요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오면 절도죄가 되는 거죠. 주권 포기 각서 동그라미, 주민증 동그라미, 백지 동그라미. 전부 다 뭐다? 재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 다음 4번들 동그라미, 4번 복사번 동그라미. 전부 다 재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인감 동그라미. 전부 다 뭐예요? 재물이다 이런 말이에요. 됐지? 인감 속에 뭐뭐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든 포함되어 있지 않든 중요하지 않아요. 주관적 가치니까. 됐어요? 자, 여기서 질문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아요. 이 6번을 한번 볼까요? 6번. 6번 보기 전에 앞 페이지 정보를 다시 한번 가보세요. 자, 정보 유출 잠깐 한번 보세요. 자, 피고인이 컴퓨터에 저장된 정보를 출력하여 생성한 문서다 그랬어요. 이 문서 누가 만들었어요? 이거 내가 만든 거예요. 피고인 내가 만든 거예요. 회사에서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내가 만든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근데 그 새로이 내가 만든 그 문서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고요? 정보가 들어가 있다고요. 정보가. 됐어요? 자, 그 다음 퇴직금 지급 내역서 사건 볼게요. 자, 직원갑이 중역들에 대한 퇴직금 지급 내역서를 발견하고 복사기를 여기서 복사를 했잖아요. 그래서 밑에 4번을 만들어 놨잖아요. 원본은 제자리에 갖다 놓고 4번을 가지고 나왔다 했잖아요. 근데 이 4번은 누가 만든 거예요? 4번은 내가 만든 거예요. 회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이 4번은 내가 만들어서 내가 가져가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지? 만약에 이 4번도 내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이 만들어 놓은 그 4번을 내가 가져갔다면 그건 절도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 4번은 누가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근데 그 4번 속에는 뭐가 들어가 있다? 정보가 들어가 있다 이런 말이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퇴직금 지급 내역서 사건에서 이 4번이라고 하는 것은 정보가 들어있고 이 정보는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누군가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내가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절도죄가 되지를 않아요. 그러나 다음 페이지 6번을 볼게요. 자, 사실상 퇴사하면서 회사에 승낙 없이 가지고 간 부동산 매매 계약서 4번 했잖아요. 이것은 누가 만든 거예요? 이것은 내가 만든 것이 아니에요. 이것은 다른 직원이 만들어 놓은 거예요. 만들어 놓은 것이지 내가 만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타인 소유, 타인 점유물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나오면 이것이 절도죄가 된다 이런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복사본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사본도 다른 직원이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시겠지? 그래서 이 두 가지를 앞에 있는 정보 사건하고 비교해서 공부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판례 보세요. 공개된 것이에요. 무료로 배부려 해준 것이었고 사물처럼 사용한 것이었다. 마치 이 검은색 글씨만 보면 마치 이것을 갖고 오게 되면 절도가 아닌 것 같아 보여요. 그런데 빨간색으로 업무 수행 동그라미. 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만 사용이 허용된 것이었다는 말은 업무용이다. 업무용. 업무용을 가지고 오면 뭐가 되는 거예요? 절도죄다. 이런 말이. 자, 그런 판례고. 자, 4번의 부동산의 재물성은 읽어보시고요. 금제품 가볼게요. 금제품이 뭐지? 금제품의 나와 있지? 소유나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것을 뭐라 불러요? 금제품이다. 이렇게 불러요. 근데 종류가 두 가지가 있어요. 절대적이 있고 상대적이 있는데요. 절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유하고 소지가 모두 금지된 것을 말해요. 자, 상대적이라고 하는 것은 소지, 즉 점유만 금지된 것을 말해요. 소유는 할 수 있어요. 소유는 할 수가 있는데 점유권이 안 돼요. 그것이 바로 불법 소지 무기란 말이에요. 대표적인 것이 총이지, 총. 우리나라에서 총을 소지할 수 있어요? 안 되죠. 소유는 할 수 있어요. 소유는 할 수 있는데 소지가 안 돼요. 소유를 어떻게 해요? 경찰서에 보관하는 거예요. 경찰서에 보관해서 사용할 필요가 있을 때 가서 허가를 맡아서 그때 사용하고 다시 갖다 놔야 돼요. 무슨 말인지 알죠?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총기는 소유는 할 수 있지만 소지를 못해요. 이것을 상대적 금제품이다 라고 하고 위로 올라가서 아편 있죠. 아편 소유 소지가 안 돼요. 소유도 안 되고 소지 자체도 안 돼요. 소지를 하게 되면 그 자체로 소지죄로 처벌해요.
아시겠지? 그래서 소유 소지가 모두 금지되가 된 것을 절대적 금제품이다. 이렇게 부른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 절대적 금제품을 훔쳐면 절도죄가 되나요? 분명히 절대적 금제품 아편 같은 경우를 소유 소지하지 말라 그랬는데 불법으로 소지하고 있는 사람으로부터 몰래 그걸 훔쳐오게 되면 절도죄가 되겠습니까? 된단 말이에요. 자, 밑에 판례 가보죠. 밑에 판례 별표 쳐볼게요. 쳐보시면 다음 페이지 가보세요. 다음 페이지 가보시면 빨간색으로 유가증권 동그라미, 위조 동그라미. 그래서 위조 유가증권이지. 합치면 위조 유가증권이지. 위조 유가증권은 뭐예요? 이것이 절대적 금제품이다 이런 말이에요. 자, 이 위조 유가증권 이거는 뭐라고요? 이퀄 절대적 금제품이다. 이런 말이 됐나요? 근데 판례가 뭐라 그래요? 몰수되기 전까지는 그 소유지자의 점유를 보호를 해줘야 한다는 거예요. 됐나요? 그래서 그 불법 소지한 사람으로부터 그 물건을 훔쳐오게 되면 절도죄다. 이것이 판례입니다. 아시겠죠? 따라서 절도적 금제품이나 정도적 금제품을 우리가 절도죄의 객체로 보고 있죠? 객체로 보고 있죠. 절도적 금제품을 절도죄의 객체로 보고 있기 때문에 상대적 금제품 말할 것도 없는 거예요. 당연히 절도죄의 객체로 보는 거예요. 됐나요? 자, 그러면 밑에 사실관계 갑니다. A 리조트 전산팀에 근무하던 갑은 판매 목적 없이 판매할 목적으로 권한 없이 리프트 탑승권 발매기를 임의 조작하였고, 임의 조작이 뭔지 아세요? 임의 조작 밑줄 그시고 이것이 위조예요. 위조. 위조가 됩니다. 그리고 이 리프트 탑승권 있죠? 리프트 탑승권이 뭐예요? 이것이 유가증권입니다. 유가증권. 유가증권. 됐나요? 안 적을게요. 유가증권이다. 그리고 부정 발급하여 취득했다. 밑줄 그시고 이것이 절도예요. 절도. 절도. 그러면 갑은 무슨 죄를 저지른 거예요? 일단 위조죄 하나, 유가증권 위조입니다. 유가증권 위조 하나, 절도 하나. 판매가 뭔지 알아요? 판매가 행사죄, 행사죄. 행사죄. 그럼 제가 몇 가지예요? 세 가지지. 유가증권 위조, 절도, 행사, 행사. 그리고 이 정을 알고 있는 을에게 판매를 했다 그랬죠? 그럼 상대방 무슨 죄가 돼요? 작물취득죄, 작물취득죄. 자, 그래서 자 밑에 판결문지 한번 보시면 자, 빨간색으로 유가증권 할 때 배웁니다. 회원형 리프트 탑승권 빨간색으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이게 뭐라고요? 그래, 옆에 나왔잖아. 유가증권이다. 이거 외우셔야 돼요. 유가증권이다. 그리고 임의 조작하였다는 것이 무슨 죄가 된다? 절도 위조죄다. 위조죄다. 이렇게 외우시고요. 자, 그다음 다음 페이지 보세요. 그쵸? 그래서 두 번째 줄에 탑승권을 빼내어 가지고 가는 방법으로 리프트 탑승권을 발급 취득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했을 때 이것이 방금 말씀드렸던 위조, 절도, 판매는 뭐예요? 판매는 행사죄가 된다. 행사죄, 행사가 된다. 그리고 4번 갑이 위 리프트 탑승권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취득하였던 정을 을이 알면서 취득하였다면, 매수하였다면 이 매수가 바로 뭐예요? 매수가 작물취득죄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래서 답이 뭐예요? 갑은 답이 세 가지가 되고 각각 성립한다. 경합범. 을은 작물취득죄가 됩니다. 자, 두 번째 재산상의 이익을 볼게요. 자, 재산상의 이익이라고 하는 것은 재물 이외에 일체적 가치 나가는 것, 재산적 가치가 있는 것을 재산상 이익이다. 이렇게 불러요. 적극적 이익, 소극적 이익, 영구적 이익, 일시적 이익. 그치? 그래서 부채를 감소하는 것도 이익이에요. 채무를 면제받으면 면제받은 만큼의 이익을 누리고 있죠. 변제를 연기받으면 연기되는 것만큼의 이익을 누리고 있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이 재산상 이익이다. 이런 말이에요. 그거를 강도를 통해서 연기받으면 강도죄가 되는 것이고요. 사기를 쳐서 연기받으면 사기죄가 되는 거예요. 자, 성질은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 교재는 두 가지밖에 안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법률적 재산설, 법률적 경제적 재산설, 경제적 재산설 등이 있는데 2번 체크. 우리 판례는 경제적 재산설이다. 빨간색으로 밑줄 긋게요. 암기해 두셔야 돼요. 자, 경제적 재산설이라고 하는 것은 법적 측면은 고려하지 않는다. 가로 열고 닫고. 오로지 경제적 가치만 나간다면 무조건 뭐가 된다? 이익이다. 라고 보는 게네요. 대표인 것이 화대 밑줄 그시고. 화대가 바로 뭐다? 법적 측면을 고려하지 않죠. 그렇지만 그 자체가
이익을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전격비용을 평가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것도 재물이다. 재산상 이익이다. 이런 개념입니다. 됐죠? 자, 밑에 판례 별표. 자, 강도죄죠. 강도죄. 강도죄는 객체가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인데 이때 이익은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 이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치?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것은 법률적 재산설이 아니다. 이런 말이에요. 외견상으로나마 재산상의 이익을 얻을 것이라고 인정될 수 있는 관계만 있으면, 자, 빨간색으로 이익 동그라미. 외견상 밑줄 그시고. 외견상으로나마 이득을 얻을 수 있으라고 인정되고 있다면, 이것도 뭐로 본다? 경제적 이익이다. 재산상의 이익이다. 이것을 바로 불러요? 다시 한번 올라와서 경제적 재산살이다.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됐지? 그리고 옆에 반드시 사법상 유효한다 밑줄 그으시고 X. 자, 화대 잠깐 나왔네요. 자, 별표 쳐볼게. 별표. 됐어요? 자, 갑은 화대를 지급하기로 약속하였다. 화대 밑줄 그으시고. 방금 읽었지? 경제적 재산살을 따르게 되면 이것도 이익이다는 거예요. 술집 종업원 을려와 성관계를 가진 뒤 절취한 카드로 대금을 결제를 하였는데 분실 신고가 되어 있는 바람에 중지되어 있는 바람에 을려는 화대를 지급받지 못했다. 죄책은 뭘까요? 하는 거예요. 자, 판결문지 2번 내려와서 빨간색으로 성행위 동그라미, 대가 동그라미. 이걸 합치면 뭐가 되는 거예요? 합치면 화대가 되는 거예요. 화대가 되는 거예요. 가로 열고 이퀄 화대로 적으시고요. 자, 이것도 밑에 경제적 이익에 해당하는 것이므로 분열을 기망하여 그 대가를 면했을 때는 뭐가 된다? 이 대가를 면했을 때는 사기죄다 라고 해서 화대를 객체로 봤습니다. 자, 됐죠? 여기까지 합니다.